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천 매물까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 사업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표 하나에 재개발 포함한 모든 정비 사업이 다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민간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과 그리고 공공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은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층 주거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재개발을 크게 모아서 하는 사업이 뉴타운 사업이고요. 이 뉴타운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데들, 그러니까 해제됐던 지역들을 그 대안책으로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정비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서울시장이 됐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대안책으로 모어타운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요. 기존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는 지역들을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하느냐 또는 공공에서 민간과 같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도심복합사업이냐 공공재개발 재건축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정비 사업을 설명해 드리면, 자, 역세권 정비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가 주택 가격이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급 부족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죠. 사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은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가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높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서울이나 또는 이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전략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반납함으로써 이렇게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장기전세 주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적률 상향이 되다 보니까 역세권 정비 사업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더 높은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면 조합원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 부담금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데는 추가 부담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득이 크다.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속도가 빨라지겠죠. 동의율이 높아지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선순환의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임대 아파트도 그만큼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게 믹스가 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란, 이런 것들은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자칫 이렇게 건물만 높이 지어지다 보면 미관상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강이라든가 이런 강 쪽을 끼고 있다면 오히려 초고층 아파트가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수의 역세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다수의 역세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떤 단점 아닌 단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역세권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토대가 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토대로 진행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가 또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에 대한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역세권 정비 사업의 어떤 토대가 되는 지침이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 역세권, 원래 1차 역세권이 250m가 되겠죠. 그런데 350m까지 내년 2024년도까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역세권에서 먼 지역도 역세권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1차 역세권에서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줍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뭐 3종이나 준주거로 올라갈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준주거 지역 안에서도 서울시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에 대한 이용 법률에 따라서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 700%까지 받을 수가 있고, 충수조차도 이제 규제가 폐지됨으로써 뭐 35층을 뛰어넘어서 거의 50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역세권 350m가 2024년도까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최대 700%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또 상향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이제 공공기여를 통해서 임대 아파트도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진행 절차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토지 등 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4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전 검토가 들어가고요. 자,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해서 이 정비계획이 통과가 되면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진 재개발과 똑같이 추진위 승인을 받고 조합 설립 인가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이렇게 재개발하고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6월 30일 올해 6월 30일 이후로 이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한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자,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만 동의를 받았으면 됐지만 이제는 토지 면적의 40%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도로에 접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즉 우리가 도로변에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들은 동의가 어렵겠죠. 사실은 여기에서 동의를 받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존에는 노후 건축물 60% 이상이었었고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0% 이상이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30년 이상 건축물이 60% 이상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더불어서 10년 이내에 신축 건물, 이게 15% 이상 넘어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비율이 아주 없는 부족 적은 지역에 한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자, 기존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이상 되는 것들도 다 포함됐지만 이제는 2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이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3,000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이하니까 결국 소규모 정비 사업과 규모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전 검토를 신청한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전 검토 신청하지 않은 구역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좀 까다로워진 내용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역세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준비한 구역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적률 700%가 가능한 이 역세권 재개발의 추천 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드리는 지역은 바로 마포구 성산동이 되겠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자역을 도보 5분의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자, 가자역을 1차 역세권에 끼고 있는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홍대 입구역 주변에 연남동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남동에 연트롤 파크라고 해가지고 이 기존의 기찻길이 공원으로 바뀌고 이 주변 상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됨으로써 이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그리고 또 주변의 시세가 굉장히 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에 경의선 숲길도 있죠. 또 세브란스 병원도 있죠. 그리고 마포 농수산물 시장이라든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또 하늘공원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자연환경이 참 풍부한 지역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마포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라든가 또는 홍익대학교라든가 서강대학교 등 유수의 유명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권으로도 유명하고요. 또 대학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서 중동이나 성산동의 모아타운 후보지도 발표가 되었고요. 자, 망원동의 모아타운 후보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가자 역세권 정비 사업까지 해서 주변의 정비 사업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고, 개발 호재에 대한 교통망, 강북 횡단선, 그리고 부천 대장 홍대선, 서부 경전철까지 수많은 전철 라인들이 또 형성될 예정입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로 이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존의 조건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조합원 수가 대략 한 1,3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건립될 세대수를 보면 대략 한 3,4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주변의 아파트들이 대략 한 12억에서 15억, 이렇게 대략 10억 중반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 이 정도의 가격을 이 역세권 정비 사업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 2개의 거실 구조로 가지고 있는 빌라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매매가 한번 살펴본다면 분양가가 4억 2천만 원이고요. 전용은 23.69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지분은 14.29제곱미터입니다. 자, 방 2개에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이 대략 2억 5천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 정비 사업과 거기에 맞는 추천 매물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돈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소액으로 또는 좋은 지역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요, 보다 좋은 정보로 말씀을 드리시고, 또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는 상담을 유료로 하고 있는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재개발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송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